네, 안녕하세요. 금융 분야 챗GPT 활용하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챕터 2의 파트 4, 금융 상품 분석 보고서 작성 내용입니다. 금융 상품은 특성상 파생 상품과 연관이 있으면 구조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복잡함을 개인이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사례는 첫 번째 TSLY라는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 분야에 종사하시거나 개인 투자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커버드콜 상품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다운 형식으로 커버드콜이라는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너럴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는 금융 분야 전문가야. 커버드콜 상품에 대해서 알고 싶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줘. 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런 표현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응답값의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분야와 같이 이제 이 용어가 난이도가 좀 높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많을 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또는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부가적으로 많이 넣곤 합니다. 근데 답변을 보시면 커버드콜이 뭐야? 커버드콜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투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주식을 담보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작동해? 했을 때 A 회사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한다고 합니다. 내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옵션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1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옵션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이 콜옵션을 판매한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1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니까 11,000원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이 권리를 실행하지 않겠죠. 네, 되게 쉽게 표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A 회사 주식 100주를 보유하고 있고 1개월 후에 1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옵션 시장에서 판매해서 옵션을 판 대가로 5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변동했다고 합니다. 1,500원이 되면 옵션이 쓸모 없어짐. 5만 원 벌었고 주식도 그대로. 11,000원이 되면 옵션이 실행됨. 11,000원에 주식을 팔고 5만 원 추가 수익. 9,500원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옵션이 쓸모 없어진다고 합니다. 난 5만 원 벌었고 주식도 그대로. 즉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한 나는 옵션 프리미엄을 먹고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주가가 크게 오르면 아쉽고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때, 횡보할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쉽게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환해서 말씀드렸던 커버드콜 ETF 중 TSLI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TSLI 상품에 대해서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한번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TSLI는 일드맥스 운용사가 관리하는 ETF로 테슬라 주식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아까 전에 저희가 커버드콜이 뭔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얻고
이를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해당 상품은 연간 배당 수익률이 60%를 초과하는 등 2023년에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7월까지 연 69%에 해당되는 배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배당률이 엄청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아까 확인하셨던 것처럼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수익이 제한되고 하락 시에는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많이 오를 것 같을 때는 수익이 제한된다는 거죠. 보시면 1년치 기준으로 TSL의 가격을 보시면 24년 1월 대비 현재 주가가 하락된 것을 볼 수 있죠. 네, 마지막에 보시면 높은 배당 수익률 뒤에는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답변들을 바탕으로 이제 금융상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바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금융상품 분석 보고서라는 일반적인 양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강의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탑다운 형식으로 사례 조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상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해 어떤 구성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 일반적인 양식을 참고해 줘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네, 먼저 금융상품 분석 보고서의 기본 구성 첫 번째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고요. 기본 정보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고요. 상품 구조 및 운용 방식, 수익 및 배당 구조, 리스크 분석, 성과 분석, 비용 및 수수료 구조, 경쟁 상품 비교, 투자자 적합성 및 추천 의교, 결론 및 요약. 네, 상당히 상세한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탑다운 형식으로 분석 보고서의 목차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니 이번에는 바텀업 형식으로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작성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GPT가 확인을 해줬는데요. 하나하나 모듈 단위로 요청을 해서 내용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번에 요청을 하게 됐을 때 이 구성 요소에 맞게 상품 보고서를 작성해줘라고 한 번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분석 보고서 분량을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모듈 단위로 저희는 해당 파트를 작성하던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하나의 모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요청했던 내용 대비 훨씬 긴 분량으로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보고서의 개요였죠. Executive Summary. 네, 개요에 대해서 이제 두 페이지로 잘 정리된 것을 보실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내용을 요청하였고요. 이거 먼저 제가 일종의 포매팅으로 넣어두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금융상품 기본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빠르게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보고서를 지금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품 구조 및 운용 방식이란 파트인데요. 네, 메모장에 포매팅을 만들어 놓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 3 상품 구조 및 운용 방식에 대해서 요청을 한 내용이고요. 투자 전략, 기초자산,
운용 방식 및 리밸런싱 주기, 주요 투자 대상 및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네,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상품 구조 및 운영 방식이었죠. 네, 이렇게 돼 있었고요. 네 번째 수익 및 배당 구조였습니다. 네, 수익 및 배당 구조, 수익 모델, 배당 정책 및 지급 주기, 최근 배당률, 배당 내역에 대해서 요청하였습니다. 네, 최근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검색해서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답변은 되게 빠르게 나왔는데요. 결론을 제외하고 넣겠습니다. 네, 표 형태는 그대로 복사는 안 되나 보네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리스크 분석 파트입니다. 이렇게 제가 파트 단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듈 단위로 요청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분량과 충분한 내용을 얻기 위함입니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요청하면 원하는 내용을 얻기 힘듭니다. 천천히 같이 모듈 단위로 진행해 보시고 나서 결과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습을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모듈 단위로 쪼개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분석 파트였고요. 리스크 분석 파트는 네, 시장 위험. 네, 거의 다 와갑니다. 성과 분석 파트인데요. 성과 분석 파트도 관련된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빠르게 성과 분석 내용도 작성해 주었는데요. 그리고 일곱 번째, 비용 및 수수료 구조 내용입니다. 네, 주로 대부분의 내용을 질문을 요청할 때 웹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파악하는 걸 보실 수 있네요. 비용과 관련해서도 빠르게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파트입니다. 경쟁 상품 비교입니다. 요청을 하였고요.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분량이 생성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까지 생성되었습니다.
네, 경쟁 상품도 상당히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유명한 커버드콜 상품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친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경쟁 상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용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두 개 남았습니다. 총 세 개, 부록은 빼겠습니다. 네, 투자자 적합성 및 추천 의견 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네, 이 파트는 특히 더 집중을 해서 쓰는 건지 시간이 좀 소요가 되네요. 경쟁 상품 비교 바로 밑이었는데요. 네, 여기 있네요. 마지막으로 결론 및 요약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답변이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해당 부록 파트는 지우겠습니다. 결론 및 요약을 넣고 네, 이제 저희가 TSLI라는 커버드 콜 ETF 상품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그 일반적인 금융상품 분석 보고서의 기본 구성에 맞춰서 작성해 본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탑다운 형태로 금융상품 분석 보고서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물어보았고, 각 모듈 단위로 질문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각각 이 모듈의 내용에 맞게 TSLI 상품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파트 1부터 파트 10까지 내용을 진행하느라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됐었고요. 그러면 이 오랜 시간이 소요될 만큼 결과물이 괜찮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단일 모듈로 저희가 작성을 하니 17페이지 정도 분량의 이제 금융상품 분석 보고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도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TSLI 상품에 대해서 개요 잘 나와 있고요. 주요 특징, 네, 테슬라 주식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네, 잘 나와 있습니다. 초고배당률 수익률, 연간 배당률 수익률도 잘 설명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도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정보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사실 이 기본 정보는 이제 이 개요와 비슷하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기초 자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고, 리밸런싱 주기나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옵션 전략을 매월 조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 배당률 및 배당 내역에 대해서도 월 단위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출처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 것 같은데, 티스토리 블로그인데 이런 내용은 진짜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공신력 있는 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분석, 시장 위험과 같은 부분, 신용 위험과 같은 부분, 유동성 위험과 같은 부분. 이 세 가지 위험 리스크들이 일반적인 종목이나 기업을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인데요. 이런 리스크들도 잘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리스크, 세금과 관련된 것들, 환율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리고 성과 분석도 이제 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 및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특정 데이터를 확인해서 명확한 수치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사 금융 상품도 이제 인터넷 검색 아래에서 잘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분석한 모든 내용을 적합한 투자 유형으로 나누어서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한지, 단기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상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안정적이거나 하락할 때, 그리고 급등할 때, 그리고 추천 투자 전략도 이제 제시해주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창출하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결론 및 핵심 내용 요약까지. 해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크게 분석할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17페이지의 문서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꼭 이런 상품이 아니더라도 복잡하거나 특정 기업을 분석할 때는 이렇게 모듈 단위로 진행하시는 거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다른 세션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TSLR라는 커버드 콜 ETF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금융상품 분석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줘 라고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엄청나게 짧은 내용으로 답변을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거를 제가 워드 형태로 넣어보면 아까 17페이지의 문서였는데 딱 2페이지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문서 이제 분량의 차이가 저희가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결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다운으로 어떤 문서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문서의 구성도에 맞게 모듈 단위, 파트 단위로 질문을 하면서 각각의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방식들을 몸에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파트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